2023학년도 2학기 우리 3학년 한국사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앞서 두 장을 먼저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 해설 영상은 2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괄호하는 내용 중 알맞은 말에 오표를 하시오 했습니다. 자, 조선은 삼포를 개항하여 일본에게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일본과 여진 이웃들에게 4대 교린의 원칙에 따라서 교역을 일부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삼포가 어디냐면은 여기 연포, 부산포, 제포예요. 연포는 오늘날의 울산이고요. 제포는 오늘날의 경남 진해입니다.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그 해군이 있는 곳 있죠. 그 다음에 부산포는 이제 부산이고요. 자, 왜구가 서남해 안을 계속 침략하자 세종은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무 등에게 여기 가서 전멸하게 하십시오. 세종이 거의 즉위하자마자 벌어진 일인데요. 태종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런 외란을 일으켰을 때, 이 지역에서 외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럴 때 또는 그 이전에 침략이 계속될 때, 이럴 때는 확실하게 토벌을 했다. 자, 조선은 북방의 여진의 국경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제한적인 교류를 허용하였다. 신라소는 우리 당나라 때 당나라에 위치했던 곳이죠. 자, 무역소 국경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번 기역의 국경선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진의 약탈이 계속됐을 때 세종이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최윤덕이 파견되어 사군을 설치했다. 사군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중강진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백두산과 함께 뾰족한 이 머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사군이고요. 그 다음에 김종서 장군을 파견하여서 현재 두만강 경계 지역이죠. 육진을 설치하였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지도가 오늘날의 이 한반도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진과 관계 평화로울 때는 국경지대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 121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소개하다만 밤도 있고 한데요. 지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자, 훈구와 사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사림은 주로 3사의 언관직에 임명됐다. 이거 맞죠?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사림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등용되었다. 누가 처음으로 중앙으로 불러 올렸다라고 했었죠? 네, 성종이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 등용했었다. 사림은 정몽주와 길제 학통을 계승하였다. 우리 계보표 봤죠? 맞고요. 훈구는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자,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 하면 이건 누구예요? 사림이죠, 사림. 사림이 추구하는 방향, 성리학의 내용. 자, 세조가 왕위 오르는 것을 도왔던 공신들이다. 답은 5번이죠. 자, 1, 2, 3, 4는 모두 사림의 얘기. 훈구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왔던 공신들. 자, 31번. 사와 훈을 구분하라. 자, 온건파사대부 학통 계속 4. 도덕과 의리 중시 왕도 정치 4.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세력 중심으로 형성된 거 훈. 그쵸? 여러분 이렇게 다 쉽게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32번. 세조가 왕이 오른 것을 도왔던 공신들 또 훈구네요. 그쵸? 첫째 줄만 읽어봐도 알 텐데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첫 줄에 잘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된 배경과 활동 내용을 서술해라 했는데 빈칸 뚫기로 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려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자,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사대부의 제자들,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국왕이 도덕 바탕으로 통치하되 현명한 신하와 협력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해 같은 말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고자 누구를 등용하였다? 사림을 등용하였다.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서 3, 4에 배치되어서 또는 한글로 3, 4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훈구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자, 넘어가서 34번 사화와 그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옳게 연결해라 했죠. 자, 우선 선생님이 사화를 하나하나 사건들을 설명해 주긴 했는데 이 사건들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화라는 사건 자체가 중요하냐? 내용으로 따지면 이 시기에 살인이 등장하고 이 살인들이 이후에 어떤 정치를 펼쳐나갔는지를 아는 게 큰 틀이라면 그 속에서 살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 사화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순서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연결과 순서, 역사부도에 내용이 정리돼 이렇게 표로 잘 정리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배움일지에서도 정리를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무오사와 김종직, 갑자사와 갑자기 일어났다고 했어요. 기묘사와 기묘한 사건과 함께 나타났다. 을사사와 마지막이고 외척 다툼이라고 했었죠. 자, 갑자사와 갑자기 연산군이 칼부림 이거죠. 자, 기묘사와 조광조, 무오사와 김종직,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을사사와 외척 다툼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김종직, 그 다음에 연산군, 조광조,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5번. 향약의 4대 덕목으로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율이 있다. 알고 있느냐 했는데 이렇게 네 글자짜리 잘 나오면 향약의 4대 덕목 맞습니다. 자,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사액 서원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X가 돼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요거를 좀 지웠었어요. 이렇게 X가 우리 그 프린트에 잘못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답이 아니었으니까 지우시고 정확한 답을 잘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액선 왕으로부터 이제 현판 이렇게 글씨를 썼대요. 명종이. 자, 이래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사림은 성균관을 건립하여 향촌의 훌륭한 학자를 제사 지내고 건립을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 성균관이 아니죠. 성균관은 중앙의 유학의 최고 학부를 얘기하니까 이거 서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원의 기능 두 가지. 서원의 기능.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 기능과 공부를 하는 기능 두 가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기리고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봤습니다. 자, 36번 가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서원과 향약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역사 부도에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어떤 서원이 설치됐고 대표적인 향약이 나왔는데 이 향약 얘기는 이제 해주 향약과 예안 향약이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이 선생이 하나 더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을 모시는지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과 함께 나온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계보표에서 봤던 인물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방 곳곳에 설립되었다. 서원 지금 보니까 지방 곳곳에 있죠. 자, 맞고 지방 양반 자제 교육하는 기능도 있었고 서원 향촌 자치규약 향약 맞죠? 자, 불교 신앙 아니고 성리학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죠. 향촌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다. 기반을 다질 수 있게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습니다. 답은 4번. 37번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 목표 달성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사림이 향초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 자, 사화를 일으킨 것은 사림이 한 게 아니죠. 그쵸? 사화를 일으켜 반대제로 살림을 제거한 건 훈구.
사림이 한 거니까. 향약을 바탕으로 지방민들을 규율했다. 맞죠? 성원을 주의 향촌의 정치여로 모았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는데요. 혼인관계 맺었던 거 이거 훈구죠. 그래서 기역 리을 훈구 니은 디귿 사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기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기역,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또는 소수서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소수서원, 백운동서원, 소수서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백운동서원 같은 말로 소수서원 이렇게 말하지요. 백운동서원, 소수서원. 자, 훈구가 세력 아니고 국가로부터 토지와 서적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액서원이 되고 나서부터 성리학 이념을 널리 보급하는 역할을 했고요. 지방 양반 자제 교육했고요. 덕망 높은 유학자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거 맞고요. 그쵸? 이 네 가지 동그라미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쓰시오. 사림 세력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상부상물의 전통과 성리학적 유교인류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이거 뭐예요? 향약이죠? 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기억리은에 들어갈 거. 자, 이제 붕당 정치가 나오는군요. 자, 선조 때 비로소 4대 사화의 아픔을 끝내고 사림들이 중앙정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훈구들은 을사사화 이후에 이제 자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리를 다투면서 이제 붕당이 형성됐다라고 했는데요. 학풍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 이조전랑에 추천된 인물을 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조전랑의 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붕당을 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붕당은 학풍과 정치적 견해, 학풍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 심해질수록 당파가 심해진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물 댐댐이에 대한 추천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이것에 따라서 다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붕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당에 따라서 갈등이 벌어졌는데 갈등에 대한 얘기 이제 우리 시험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다음에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부화되는 부분 우리 도표로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자, 각각 누구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뭉쳤는지 정도까지만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별표예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붕당이 뭔지. 자,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해라. 자, 우리 일어난 순서대로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요. 자, 사화가 4차례 발생했다. 사림과 동인이 서인으로 나뉘었다. 김종직이 사림이 되고 등용되었다. 자, 사림이 일단 등용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사화가 발생했고 훈과 열심히 대립한 결과 사림이 주인공이 된 다음에 이렇게 나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다 가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답은 되게 쉽게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역사부도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유교적 통치규범을 세우기 위해 각종 서전을 편찬하여 보급하였다. 그쵸? 이후 사림의 성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유교윤리가 확산되었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유교인을 바탕으로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하였다. 자, 이렇게 조선 건국 초기부터 나왔는데 세종은 건국 초기의 왕 중에 한 명으로 이 민족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죠. 민족문화
또 과학기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넘어가서 두 서적의 공통점으로 했어요. 자, 우선 답은요. 국내 실정에 맞춰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뭐 고려, 윤리서, 중국, 무사와 이런 거 절대 아니죠. 자, 우선 농사직설이 무언지 우리 수업 시간에 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사 방법이 그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지방 농민들을 불러다가, 자, 이때는 뭐 하고, 저 때는 뭐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들을 각각 물어봐서, 우리나라는 몇 월 달에 이렇다고 하더라. 이런 팩트에 근거해서 책을 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국이 있죠. 전국 각지의 가무량을 파악해야 이제 흉년이 들었거나 또 바람이 너무나 불거나 또 이 태풍의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이라는 글씨에서 이제 그 좀 헷갈리는 게 유교 윤리서에서 해당한다는 얘기 향약이라는 글자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사림들이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향약이라는 향촌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향기 나는 약재, 풀 이런 뜻으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약재 치료법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의학과 관련된 책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을 오표로 하시오 했습니다. 자, 국내 실정에 맞는 농법이니까 농사직설. 자,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니까 팔도, 조선 팔도의 팔도도가 아니라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은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태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태종 때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의 특징 이쪽에 끝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도 어설프게나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 있어서 우리도 세상의 중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도 제작한 적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둘 중에 태조부터 철종까지 427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 요거 하나씩 조사를 해봤었는데 아직 발표는 모둠끼리만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직 다 못한 반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과학기술 네, 계속 본다는 얘기였어요. 자, 문화유산으로 볼 텐데요. 역사부도에 이렇게 과학기술끼리 모아놓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치국이 아까 강우량 측정했어요. 혼천이 천체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해와 달,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겠죠. 자, 앙부일구는요. 해시계예요. 앙부해서 이렇게 우러를 앙자를 아마 썼을 겁니다.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릇 아래 표시가 되겠죠. 그림자로. 자,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답 고르실 수 있고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제 별자리를 새긴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의 천문조를 이용했고요. 아까 이제 이렇게 진하게 흐름으로 되는 거 아마 은하수일 겁니다. 자, 답 쉽게 구했을 거고 내용 한 번씩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46번. 조선전기 과학기술 발달과 관련해서 고려 금속활자를 개량한 갑인자와 병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씨를 하나하나 도장처럼 한 글자 한 글자의 도장을 연결해서 찍어낸 건데요. 아름다운 글씨체로 유명하다. 마치 쓴 것 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만든 게 특징이다 해서 두 가지가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거 갑인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갑인자. 2번의 답은 이제
이거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요거 지도를 가져오진 않았네요. 우리 임진왜란 때 할 거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약이 달린 화살이라고 했고요. 특징 연속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화차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요런 지금 우리 문화유산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는 여러분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기가 조금 힘든데 특징적인 거 수업 시간에 다뤄진 것들 위주로 몇 개만 기억하셔도 시험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개를 다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수업 시간과 문제풀이에서 나온 거 정도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면 조선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친 이유, 자, 이렇게 충신효자 연료에게 상을 주고 이런 책 같은 걸 편찬한 이유는 바로 유교적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교윤리를 어떻게 보급할까? 일단 책을 펴내요. 책에 유교 예법에 따른 왕실 행사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주니까 그 아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준해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실이 참 삼강오륜에 근거해서 아름답다라는 거를 이제 담은 책이 있어요. 자, 이거 효자충신 연료들의 얘기를 담고 실제로 여기 담긴 인물들에게 왕이 상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교 윤리를 쉽게 가르치려고 그림으로 담았다. 이런 책입니다. 자, 넘어가서 조선시대 양반들은 조상의 계보를 확인해 족보를 편찬했다라고 했는데요. 맞는데 이 족보 얘기는 조선 후기 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사림들은 도덕과 의례의 기초 서적인 삼강행실도를 널리 보급하고 실천했다. 보급도 하고 실천도 했다. 네, 맞습니다. 4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오표를 하시오 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문제가 도덕과 의례의 기초서적. 여러분 요거는요. X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좀 빠르게 하면서 지나갈 뻔했는데 삼강 행실도를 통해서 널리 보급하고 실천한 것은 맞는데 이게 도덕과 의례의 기초서적은 아니었죠. 자, 앞서 잠깐 봤듯이 효자충신 연려 이런 이야기를 담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도덕과 의례의 기초서적은 우리가 소학이라는 책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강행실도가 아니라 소학이다. 기초서적이란 말에서 초등교육에서 받을 법한 책이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마지막 49번 조선 전기에는 서민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댔는데 서민이 아니라 양반이죠. 자, 이 시기 이제 중국에서는 송나라부터 유행한 서민 문화가 유행을 했는데요. 조선에는요, 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 중심의 문화가 꽃피우게 돼요. 자,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시와 산문을 모아 펴냈다. 자, 이거는 동문선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제 뽑아서 실었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글들을 모았고요. 금오신화 같은 경우는 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 아마 읽어봤던 친구들은 이거 소설책인데 하고 바로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3번 조선 전기에는 매난국죽을 소재로 하여 선비의 지조를 나타내는 선비 하니까 이제 성리학이거든요. 사군자가 유행했다. 자, 양반 사대부 정신을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대쪽 같은 기계와 절개를 상징하는 네 가지 이제 사물이 있습니다. 매화, 봄에 피는 매화, 그리고 난초,
국화, 대나무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 각 계절을 대표해서 아름답기도 하고 마치 선비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여가지고 열심히 많이 그렸죠. 자, 금오신화에 대한 부연 설명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김시습이란 인물은 생육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종이 이제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중앙에 나가겠느냐 하면서 유흥불한 사람과 함께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학년 2반에 있는 책입니다. 그 비범한 인물들의 얘기를 담고 있어서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얘기를 담고 있어서 신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두 번째 프린트 내용 하겠습니다.